자, 104페이지 첫 번째 판례입니다. 한미 주둔군지협정, 소파 협정이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 공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미 주둔군지협정 조항이 토지 소유자의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조문 잘 보시면요, 위에 한국 정부와 미군 간의 공유 합의입니다. 그렇지 토지 소유자와 미군 간의 공유 합의를 간주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공용 수용을 거쳐 미군 정부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서 적법한 절차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의미 파악하시고, 그다음 마라케시 협정 사건, 요거는 뭐 제목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할 때는 형법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조약을 통해서 죄와 형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밀수범에 대한 이제 가중처벌 규정을 이제 조약을 통해서 둔 것인데, 조약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라면 특히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할 때 그 법,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포섭됩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고, 그 다음 세 번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사건 헌재가 있고, 마지막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 두 판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을 제기했을 때 각하 나왔고, 억울해서 이제 법원으로 왔더니 법원도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국가에 없다라고 해서 또 물리치고, 그래서 억울한 사건인데, 요거는 질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비엔나 협약 사건. 차시성을 가진 한 분이 계셔요. 차모 씨. 차인표? 차인표 아버지죠. 차인표 아버지. 한남동에 대저택을 갖고 있는 이제, 거부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건물을 자유로공화국 대사관에 이제 임대를 해요. 임대를 했는데, 이 자유로공화국이 임대료를 3년간 연체하고 또 돌려달라는 이제 해지 후에 돌려달라는 명도 요청에도 불응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연체 및 명도 불응. 당연히 이제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모 씨와 그 변호인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죠. 그러나 문제는 비엔나 협약상의 규정 때문에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협약상에 민사 취해법권자 민사 면책 특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관 등 취해법권자는 민사 면책을 받는다라는 이제 특권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 결과 이제 강제 집행이 이제 불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달리가 이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의 손해배상까지 막 물어봤던 이런 사안인데, 자, 여기서 23조 사망의 공용 수용 요건 검토가 아주 중요하고 그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예시 판례예요. 23조 사망 요건을 한번 보겠는데요. 공용 수용, 재산권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수용 등 자, 정당한 보상의 입법을 하라라는 조항이죠. 정당 보상의 입법 의무 조항. 자, 이 조항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주장 취지를 보신다면, 차모 측의 주장, 공공필요 요건과 재산권의 수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보상입법이 제되는데, 이 사안은 지금 실제 보상입법이 따로 마련되어 안 돼 있는 사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공공필요 요건, 요거하고 재산권에 해당하는가, 요 요건이 이제 중심으로 검토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의 가입. 협약 가입.
자, 이런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필요에 의한 것이다. 요건 충족. 그다음에 강제 집행권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죠. 강제 집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강제 집행권이라는 재산권을 그 결과 국가에 의해서 수용당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강제 집행권의 재산권성. 자, 그래서 보상 입법이 필요한데 안 했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요. 우리 헌재 판단은 이제 반대로 가죠. 공공필요 요건 부정합니다. 한국에 협약을 가입한 건 맞다. 하지만은 그 협약안의 내용을 이제 면밀히 따져보니까 민사 면책 특권 조항과 함께 면책 특권 포기 약정 조항도 있었어요. 특권 포기 약정 조항. 이 말은 뭐죠? 차모 씨가 실제 계약을 할 때 그 특권을 포기받았으면 이런 강제집행 불능의 상황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국가가 공적 필요에 의해서 마련한 결과가 아니라 차모 씨 측의 사적 필요에 의해서 특권을 포기받지 않은 사적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권이 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제집행권의 재산권성은 부정합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사형벌이나 사집행 이런 것들은 이제 입헌주의 단계 이후로 이제 다 부정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국가형벌권, 국가집행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섭됐기 때문에 지금 강제집행권이다, 혹은 사집행권 내지는 사형벌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되는 현실에서 강제집행권은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기본권의 내용이 아니라 국가적 권능에 불과하다. 국가적 권능, 즉 사법부의 사법적 권능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결과 재산권이 수용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어때요? 정당보상의 입법 의무가 없죠. 그래서 차모 측에서는 정당보상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걸 주장했는데 우리 헌재는 의무가 부존재한다고. 그래서 부작위를 판단할 때 자기 의무가 전제되지 않으면 각하 나오죠. 그래서 각하. 네, 그래서 이 23조 3항과 관련된 요건도 외우고 그 판시의 정확한 내용들도 포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해서 대법원으로 갔죠. 대법원을 갔는데 대법원도 헌재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헌재 판단 그 취지에 그대로 입각해서 국가가 잘못한 게 하나도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돌려보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 그 밑에 헌법이 정하는 바 하면 오선지입니다. 우리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는 게 아니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되게 돼 있어요. 자, 이 조항의 성격을 본문의 넷째 줄 보시면 상호주의 내지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상호주의. 예,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편하게 자주 쓰는데 상호보증주의, 국제적 수준에 맞춘 보장, 국제적 수준에 입각한 보장 이런 의미에서 상호주의란 뜻이고 국제적 수준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 국내법이 기준으로 조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상호주의의 의미는 국제적 수준에 입각한 보장이기 때문에 국제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보장 여부가 결정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세 줄 줄된 것도 공무원 시험에서 오선지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2항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 특정한 기본권은 외국인도 인정될 수 있다. 요걸 오선지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만 누릴 수 있지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선지 만드는데요. 그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정리사항이죠? 기본권 주체성 논의에서 좀 이따 기본권 총론하면 바로 나올 텐데 간단하게 써놓죠. 기본권 성질설에 입각한 통설의 표현입니다. 기본권 성질설. 그래서 기본권의 내용 성질에 따라 외국인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자. 명문 규정 없어도. 이게 이제 통설의 결론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 즉 6조 2항의 하에서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제도 파트로 갑니다. 정당제도부터 해서 이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텐데 이쪽은 이제 그 조문 정리, 제도의 의미 파악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제도 파트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책을 봤을 때는 미치고 포착돼요. 제도 파트 딱 보는 순간 헌법 안 할란다. 시험 안 칠란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막상 이제 딱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할만하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론으로 접근하고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법학은 원리학입니다.
현상을 정리하는 현상학문이 아니라 원리를 탐구하는 원리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논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법 규정이 어떤 특정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이 어떤 논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제도가 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접근하시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은 일단 놔두시고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1번 정당제 민주주의. 1. 정당국가의 발전. 20세기, 즉 현대에 들어와서 보통선거의 원칙의 확립으로 과거의 명사민주주의, 유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죠?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가, 대표 중심의 민주주의가 대중민주주의, 전 국민의 이제 대중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고, 즉 국민의 정치의식의 함양을 얘기합니다. 정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직접 참정 욕구의 증대,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참정 욕구의 증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투표제도 같은 이제 직접민주적 요소도 예외적으로 부과되고 또 정당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그 의식이나 열망이 막 증대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편들이 마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 수많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대의민주제도, 대의제 민주주의는 원론은 어떻게 돼요? 대표자들만 하는 거, 대표자들이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도 변모하게 되었다.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은 정당의 존재와 기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정당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네,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써 그 정당의 그 기조에 참여를 하고 그 정당이 만약에 집권이라도 한다면은 이제 자신의 의지가 정권에 직접 전달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직접 민주주의적인 의미를,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의미를 어느 정도 함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정민주주의와 정당, 그 밑에 판례 보시면 결국 그 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우리 정당을 칭할 때 우리 현재 판시 속에서 정치적 도관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정당을 정치적 도관, 즉 국민의 영역과 정권, 즉 정치의 영역을 연결하는 도관 내지는 매개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중개체. 자, 그 다음 내려가서 2번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변화 됐고요. 오른쪽 가면 3번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하인리히 트리페리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제 정당제도의 이제 발전 과정을 첫 줄 뒤에 적대시 단계, 무관심 내지 무시 단계,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헌법 수용 단계, 헌법 편입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로 구분했는데 이 자체보다는 2번 우리 헌정사상 트리페리 이론에 따를 때 공화국별로 어떤 이제 기조를 띠고 있는가 이 정리가 시험 대상입니다. 건국헌법은 둘째 줄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즉 이제 정당법 이런 이제 법률을 통해서요 정당의 존재를 이제 규율하고 있었고요. 아직 헌법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유당의 횡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반성적 고려로 이제 제2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헌법의 정당 관련 이제 조항, 기초 조항과 즉 정당 조항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항과 또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이런 이제 정당 관련 조항들을 헌법에 담게 돼요. 제2공화국 헌법이 줄된데 헌법 수용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제30헌법은 극단적 정당국가라고 나중에 정리하거든요. 헌정사 우리 맨 마지막 가면 정리할 텐데 정당국가를 너무 극단적으로 지향해가지고 극단적 정당국가라고 평가받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줄된데 극단적 정당국가를 지향했다. 극으로 갔다. 너무 심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고담공화국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줄 처리된 부분 정도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3가지. 근데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우리가 헌정사 정리할 텐데 마지막 시간 무렵에 그때 헌정사 정리 딱 간단하게 하시면서 제2공화국의 성립의 기조가 어떤 것이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아주 이제 역사적이고 정치사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내용만 이해를 딱 하시면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딱 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시험의 포인트라는 것만 아시고 이해는 헌정사 정리 쪽으로 이제 밀어 놓으세요. 넘어가자. 이번 정당의 의. 정당의 개념. 정당법 2조에 가면 개념 조항이 있는데 이 개념 외우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개는 합니다만 별로 의미 없는 조항, 수능 관련해서는 버리고 그러나 정당은 헌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이미 헌법에서부터 제도의 개념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상 우리 강학상 교수님들이 마련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아래 줄된데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정치적 결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압축적인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비교 분석한 결과 최대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정치 결사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에 합당한 이제 각종 표지들을, 요소들을 구성할 수 있어야 이제 정당 개념에 들 수 있는데, 1번, 정당은 국가적 차원의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의사의 형성에 참여할 것 등 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개념 요건입니다. 자, 일단 지나가시고 넷째 줄.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정당 개념에 내용적 요소까지도 포함시켜서 파악돼야 할 것인지가 강화상 또 문제되고 있어요. 최근에. 대부분은 이제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위주로 해서 편성돼요. 근데 내용적 요소나 실질적인 요소, 정강의 이제 그 정책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좀 내용적 요소까지도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 없다는 형식설과 요구된다는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현재는 우리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 질서를 긍정할 것. 헌법 질서를 긍정할 것 여기 줄거볼까요? 헌법 질서를 긍정. 이 정도 제시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례형 기록형이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 긍정 의무 등 내용적 요소까지 요구함으로써 실질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압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적, 실체적, 의무적 요소 이런 것까지도 정당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 현재는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맨 그 끝단락조로 가시면 고하여 가시면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선택형 기출도 이루어졌고요. 사례형으로도 이제 활용됩니다. 생각건데 판례 비판하시면 됩니다. 정당 개념의 내용적 요소를 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당 설립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죠? 내용 검토를 통해서 이 정당의 그 기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등록을 안 받아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강한 필요성, 강한 이제 요구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형식적 요소로만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 정당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내리시고. 자, 2번. 정당의 헌법상 지위 이하는 이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아까 그 위의 요소들. 그걸 이제 하나씩 낱개로 이제 분설하는 부분인데요. 자, 치마 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대강 구성될지 개관을 하는데 이 개관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쓰시고 여러분 걸로 만듭니다. 자, 정당의 개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정치 결사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개념. 자, 정권의 의미, 획득의 의미, 목적의식, 그 다음에 국민이 만들었다는 것과 정치적인 일을 한다는 것과 결국 집단, 조직체다. 이런 의미는 이제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정권의 성격이요. 정권의 성격이 전국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권한이에요. 국가적 차원. 어떤 개인적 차원 내지는 집단적 차원의 일개 집단의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의 권한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익적인 성격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겠다라는 어떤 집단은 일반 결사보다는 더 강한 보호가 요청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권이 부여되죠. 헌법상의 특권 부여. 이미 헌법 8조에서 강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고 있어요. 정당의 자유와 위헌정당 강제산 제도 자체도 보호조항이죠. 그래서 그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정권으로부터 축출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보호조항이에요. 8조 사항도. 그래서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은 전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함부로 담당했다가 망쳐버리면 전 국민에 대한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도 또 설정돼요. 일반 결사에 없는 특별한 의무도 요구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의무의 대표적 내용이 헌법 질서 긍정 의무 같은 이제 내용들로 자유민주주의를 준수할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체적 의무적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정당 개념을 파악하는 의미로 포섭되니까, 자, 요게 헌재의 실질설에 해당하죠. 헌재의 실질설. 그래서 특별한 의무, 국가적 차원의 정권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 내용도 개념 표지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실질설. 이게 연결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을 획득하는 어떤 행위 형식,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정권을 획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형식은 선거 참여예요. 그래서 정당이라고 명명되지만 선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참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러면은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정당법상 규율이 마련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식. 국민의 의지를 정권으로 전달하는 이 도관의 역할, 정치적 도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임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국민이 그 존재를 알아야지 거기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과 관련해서 정당의 보유 및 공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법상 의무로 설정돼요. 다음, 국민이 만든 결사죠. 국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의 지위를 누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이 뭐 앞에서도 봤지만은 정치적인 정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적 지위, 공공의 지위를 겸유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중의 지위를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강조점을 달리해서 어쨌든 자유의 지위, 자유로운 것이다. 이걸 더 강조하고 나아가면은 정당의 성격을 파악할 때 사적 결사서를 취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강조하게 되면은 국가기관설 내지는 헌법기관설을 취하게 돼요. 좀 이따 책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중의 지위를 고루고려하자.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중개체설 내지는 매개체설 혹은 제도보장설을 취하게 돼요. 중개체설. 그래서 정치적 도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매개체, 도관의 기능이 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보장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결사체죠. 결사체인데 이것도 결국 이제 독자적으로 보지 말고 정권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전국가적 차원의 권한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결사 조직 요구되겠죠. 함부로 잘못 아무나 다루다 보면 망쳐버리니까. 그래서 정권을 잘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결사 조직 구비 요구, 조직 구비 요건. 그래서 정당 등록 막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직 구비 요건들이 막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시 도당 요건 해가지고 뭐 각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 확보, 5개 이상 시도당 확보 막 이런 요건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정권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조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상 조직 구비 요건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판시상으로서 이제 법정 시 도당 요건. 합헌인데요. 정당 등록 요건. 자, 내용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확보할 것. 그리고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 이런 이제 요건들로 선정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두 문자로 외우세요. 조무 문제 자체가 오선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당원들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둘 것까지 요구해요. 진성당원 확보책 때문에. 진성당원 확보 차원에서 당의 관할 안에, 당의 지역 안에 주소를 마련할 것.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5천 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천만 원만 땡겨주소. 이런 식으로. 네. 2,000명 해가지고 오선지 나와요. 5천 주소. 자, 요거에 대해서 5개 이상 시도당 조건은 지역정당 배제 취지. 각 시도당 1,000명 당원 확보는 군소정당 배제 취지. 지역정당 배제 및 군소정당 배제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합헌으로 봅니다. 나중에 우리 판례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만든 결사고 국민의 이제 참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정당 가입이 금지됩니다. 외국인은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개념에서 출발해요.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죠. 108페이지 2번 정당의 헌법상 지위 학설 보시면은 줄는데 빨리 보세요. 국가기관설 내지 헌법기관설과 사적결사설, 중개체설 내지 제도보장설이 대립하죠. 중개체설, 제도보장설이라도 하는데요. 중개체로서의 기능성이 제도로서 보장된다.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도보장설이라고 하는데 중개체설 내지 제도보장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죠? 이중의 지위를 고루고려하자. 이게 이제 적합하죠. 다음, 나 헌재 판례 가시면은 이제 중개체설이라는 게 맨 마지막 줄에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판서사항이죠.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를 겸유한다. 네. 여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 위에 논의가 나왔죠. 사적 결사에 불과하나, 국가기관인가, 고루고려하면은 중개체인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뭐 길게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본문 내용들 다 파가지 마시고. 3번 정당의 법적 성격으로 바로 가서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파괴해야죠. 정당의 법적 성격 내지는 법적 존재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자유의 영역에 자유의 지위로서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제 존재 형식이 뭐 법인의 형태로 존재된다, 재단법인의 형태된다, 사단법인의 형태된다 이런 이제 법칙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려 있고요. 그래서 견해 대립이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당의 기능성에 입각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제 정도의 견해 대립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내려가시면은 판례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이제 그 정리들을 여러분 만약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만약에 서술을 해야 된다면은 학설을 이제 학설은 이제 웬만하면 무시하세요. 그래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렇게 딱 뭉개버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당의 법적 성격 내지 존재 형식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질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와 관련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봐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요. 법인격 없는 사단. 최소한요. 법인의 형태로 존재해도 되고 지 마음입니다. 지 마음인데 어쨌든 최소한 어떤 뭐 법인 등록 요건이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있다면은 어떤 형식적으로 갖추지 않은 형태라면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처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소유관계를 총유관계로 규율하기 위한 이제 편입니다. 편의적 해석. 자, 들어가시면 이제 밑에 지구당 부위원장 사례 나오는데요. 그 플래카드 훼손 사건입니다. 지구당 플래카드 훼손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요, 그 정당 그 당사 벽면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불법 부착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뜯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지구당 부위원장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돈 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뜯어버리느냐. 재물 손괴다. 이러면서 이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됐던 사안에서 나온 법리입니다. 자, 들어보시면 사건개요. 정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이 그 지구당 소유물에 관한 재물손괴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관해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인정합니다. 첫 줄,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와 관련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봐야 되는 바. 줄,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로 보고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 그죠? 총유. 자,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의 성격을 보세요. 부위원장은 총유자 중에 일부입니다. 그죠? 총유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관리권까지 위임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해자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래 줄인데 청구인 부위원장은 그 물건의 총유자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적법하게 설치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그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법하게 주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됐어요. 그 논리파악만 잘 해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정당의 설립. 4조 1항. 정당은 중앙당이 중선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중앙. 봐가지고 다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죠. 허가제로 운영되면 8조 1항 위반입니다. 8조 1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을 자유라고 명시하고 있고 강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정리가 돼요. 현대사회에서 정당의 필요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허가제는 위헌입니다. 자, 그 다음 2항 제1항의 등록에는 법정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 요건을 구비된다. 17조, 18조 두 개를 합쳐서 법정 시도당 요건이라고 해요. 17조와 18조를 합쳐서 법정 시도당 요건, 즉 법으로 정해진 시도당 관련 요건이라고 이제 함축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내려가시면 6조 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오선지 대비 잘 하시는데요. 개정 전에는 20명 이상, 10명 이상, 20인, 10인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써놓으세요. 20인.10인 X 이렇게 써놓으시고, 허경영의 경제공화당 방지조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발기인 조건이 너무 이제 그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허경영의 경제공화당 같은 이제 그 코미디당도 나온다, 개그당도 나온다 이래가지고 좀 엄격하게 강화시켰어요. 그 다음 15조 등록 신청의 심사 줄된데요. 관할 선관위는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자, 이게 15조가 4조 1항하고 연결되는 거죠. 등록제를 운영한다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15조에 정확하게 이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심사에 그쳐야 되지 실질 심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선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등록 신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 정책을 심사한 결과
예, 무리가 따른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나오면 X예요. 실질 내용 심사하면 안 됩니다. 등록 과정에서만큼은. 자, 그 다음에 17조 법정 시도항수. 예, 두 문자 나와야죠. 그죠? 숫자 5 동그라미. 18조이랑 가시면 1,000인 이상의 당원. 예, 한글 1000의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가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 안에 주소를 둬야 된다. 주소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그러면 5천 주소. 그죠? 5천 주소. 5천만 원 땡겨 주소. 자, 그 다음에 19조 합당. 줄된 데 가죠. 정당들이 이제 합당을 할 때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결의로서 할 수 있는데 5항이 중요합니다. 합당으로 신설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한다라는 법정 표현은 상당히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만 파가면 무리입니다. 한다라는 문헌 자체는 하여야 한다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다라는 조항은요. 침 하나 보십시오. 이런 이제 법정 표현은 하여야 한다로 이해도 될 수 있고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필수의 의미로, 필수적인 의미로 이제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권조항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수권조항. 단순한 수권조항. 자, 이런 의미도 있고 수권조항 의미도 있어요. 즉 중선위가 취소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취소권을 가지는 기구가 중선이다 이런 것 정도를 밝히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하여야 한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특정한 경우에는 단순한 수권 조항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요 판례가 붙어 있어요. 자,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죠.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면은 112페이지에 판례. 정당의 합당과 권리 의무의 승계 관련해서 대법원의 해석론이 있는데요. 줄전 들어갑니다.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조항은 좀 전에 읽었던 그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강행 규정 따옴표. 그래서 임의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합당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 결의로서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합니다. 자,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해석의 여지 내지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수권 조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여야 한다라는 필수적 의미의 조항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강행 조항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 이유를 이제 밑에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 합당은 정당의 합당은 첨예한 이해 충돌 사안이에요. 정당의 합당은 첨예한 이해 충돌 사안. 그래서 많은 이해가 충돌하는 이권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이 뒤바뀌고 섞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뒤에 가서 막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결국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승계되는 걸로 해서 정당의 기능성을 획일적으로 확보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조문. 자, 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1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되는데 세제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원 가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 1호, 2호, 3호의 내용 3호부터 먼저 볼까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공무원 내지는 뭐 준공무원 이들은 어때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그래서 일단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2호가 특히 1호가 많죠. 줄된 부분 정도 일승이 잘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 1, 2호 앞에다가 종합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치적 공무원 외에 공무원 및 대학교원 이외의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원 공무원과 교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제돼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들도 보면 우리 31조 상위 가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애초에 업무가 정치적 업무가 주어져 있는 공무원들은 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원들은 이미 이제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뭐 당파성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정치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이제 미성숙자를 교육하는 영역에서만 제외하고 대학교원들은 또 당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요. 자, 그다음 2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기출이죠. 예, 국민의 결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 이런 조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다 끝나고 그걸 단순히 뭐 확인하는 정도가 본문에 담겨져 있다면 본문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조문을 보면서 분석한 내용보다 넘치는 내용이 또 본문에 담겨 있다면 그거 정도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중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넘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줄된 부분요. 헌재는 지구당 및 당연락소의 폐지와 정당 등록 요건에 대해서 합헌 결정한 바이다. 정당 등록 요건은 좀 전에 이제 법정 시도당 요건 얘기하고 그게 밑에 박스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지역정당 배제, 군소정당 배제 취지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합헌 나와 있고, 그 위에 이제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요. 그 판례도 이제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구당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정당의 조직은 중앙당, 시도당, 그 밑에 시군구당, 이런 식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 시군구당이 예전에 이제 지구당이라고 칭했어요. 지구당. 근데 요거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당과 시도당 제도만 있고 시군구당 제도 내지는 지구당 제도는 없어요. 폐지를 시켰는데 이 폐지 왜 폐지시켰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내려가시면 네 줄 뒤에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 따옴표 하시고, 네, 제 어머니가 모 당의 중앙당 대의원을 역임하셨는데, 예,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지구당이 없어져야 하는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구당은 사랑방처럼 운영돼 왔다. 사랑방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도 거의 들르지 않고, 그죠. 시군구의 지역 당원들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둔 당인데, 그 지역 당원 관리는 등한시하고 주로 이제 사랑방처럼 이제 동네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노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뭐 사탕봉지 큰 거 있죠. 예, 큰 사탕봉지에다가 또 커피도 큰 봉지 이런 거 사가지고 자, 한 달에 걸쳐서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없어진대요. 집에 막 짱박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 비용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고비용 저효율, 사랑방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의 제도가 다음 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밑에 양거래 2번으로 갑니다. 줄된 부분 바로 들어가죠.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예, 복수 정당 가입은 금지됩니다. 복수 정당 가입 금지.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후원의 가입은 복수로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잘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정당 가입 금지. 이유는 정당의 성격 때문이에요. 정당은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교사체입니다.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교사체이기 때문에 복수로 당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그건 뭐죠? 이데올로기가 다양하다. 즉 정치적 다중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다중인격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복수 정당 가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수이면서 진보다. 똘끼 있는 소리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그 똘끼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이제 빠져나가기 쉬운 소리가 뭐 선거철이나 이런 데 오면은 뭐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나는 중도다. 중도. 중도라는 말을 넣는 게 가장 회색 분자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뭐 중도라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좀 정확하게 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긍부에 일단의 면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2번 정당 설립의 절차적 요건. 제목 정도는 아까 조문이 다 봤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에서는 그 줄된 부분 한 읽어보세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봤고요. 로마자 4번 정당의 활동 37조 3항 보세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식은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대안의 제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당원협의회. 근데 두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옛날에 지구당은 필수 조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임의 조직이죠. 그리고 당원협의회는 그래서 당원협의회는 자율적인 임의 조직입니다. 다만 그다음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도당 하부 조직. 다른 말로 하면 시군구당 내지 지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시도당 하부 조직 내지는
지구당의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사무소를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구당을 어차피 폐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조항이란 거죠. 그러니까 별개 조항이 아니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 39조 정책토론회 제목 보시고, 자,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질적인 어떤 조항들이 이제 막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 대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38조 1항에 첫 줄 뒤에 보시면 줄대인데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대해 설정되어 있어요. 모든 정당이 아닙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덩어리 있는, 그죠?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되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요. 39조도 줄대인데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럼 이 조항들의 성격이 뭔가? 그 전에 그럼 이제 정치자금법 28조 내려가 보죠. 보조금의 용도 제한 보시면, 자, 경상보조금 내지는 이제 일상 운영보조금이죠.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 연구를 위해 써야 되고,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을 위해서 써야 되고, 줄된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항목이 딱 설정되어 있죠. 자, 100분의 30, 100분의 10, 100분의 10 나눠지는데 합치면 얼마예요? 100분의 50이죠. 예, 보조금 절반의 강제입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그 중에 절반은 항목을 설정해서 지금 강제하고 있어요. 보조금 절반의 강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은 알아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알아서 쓰라고 자율적 영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이 원칙입니다만, 그게 이제 보수 정치하에서 아주 이제 그 폐해를 가져온 경우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폐해가 이제 발견된 영역에 대해서 강제 항목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수 정치란 말 알죠? 보수. 삼김 시절, 그죠? 삼김 시절에 YS, DJ, JP 이런 분들이 이제 일단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정당이 돌아가는. 이거는 결국 정치적 도관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명망가의 도관이죠. 명망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제도의 의미를 이제 일탈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정치는 타파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 정치들 보세요. 옛날에는 여성을 위해서 돈 잘 안 써요. 예, 남성 기득권 보호를 유지를 위해서 주로 이제 돈을 쓰고, 그다음 시도당 같은 경우도 잘 나가는 시도당한테는 돈을 막 퍼주고 안 나가는 시도당은 돈 안 줘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나라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 시도당한테는 돈 펑펑 퍼주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시도당한테는 돈 안 줘요. 어차피 돈 줘봤자 효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스가 마음대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률을 주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위해서 쓰라라고 돼 있죠. 자, 정책 연구.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위에 이제 38조나 39조나 정자법 28조나 정책 연구에 대한 이제 신경질적인 규제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 정치자금법 28조 근처에 일단 써놓으세요. 보조금 절반의 강제라고 쓰시고 괄호에서 보수정치 타파책이다. 이런 거 다 써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기억을 유지하는데 아주 장기 기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절반의 강제 의미를 담고 있고 괄호에서 취지는 보수정치 타파책 정자법 28조. 자, 그 안에 보면 이제 정책 연구에 관련된 규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38조 정당법 조항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정책 연구에 관한 기조는 무엇인가? 이것도 보수정치 타파책. 그래서 보수정치 타파에 정책 연구를 강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좀 하셔야 돼요. 돈만 받아 쓰지 말고 공부도 좀 해라. 이런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받아 쓰지 말고, 웃긴 말 같지만은 의미가 커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용돈 줄 때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야, 돈만 받아 쓰지 말고 공부 좀 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죠? 학과에 학점 이수하느라 터질 것 같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돈만 받아 쓰지 말고 돈을 받아 쓰는 정당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만 한정해서 공부도 하라, 정책 연구를 하라 하면서 강제하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조문의 설정 취지를 좀 웃긴 것 같은 말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당내민주주의, 로마자 5번으로 가죠. 당내민주주의.
자, 당내민주주의는 이제 이미 8조 2항에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당 내부 민주화 규정. 그래서 1. 정당의 중개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그 구체적 이제 규율 요소로서 1. 당헌이나 강령을 공개할 것. 민주적 의사 형성이 있을 것. 2번 제목. 안에 내용들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3번 이제 민주적 공천. 자, 여기서 이제 조문을 좀 보죠. 공천. 47조 조문 가시면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는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예, 시간을 오버했어요. 시간 10시 10분에 마감돼야 되는데 지금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것 같다. 1시간 단위로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있다. 이럴 때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표현. 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예,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열정에 열이 받아서 막 하다 보면 딱 맥락이 끊어져서 이제 시작, 마치자 이러다 보면은 오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좀 끊어주세요 했더니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또 안절부절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캐치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딱 끊고 내일 이제 다시 진행합니다. 진도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쪽에서는 설명을 제가 많이 부과해요. 왜냐하면 앞쪽에 초능 부분이 출제 빈도로 본다면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기본권 파트너들에 비해서 높지 않죠. 하지만은 이쪽은 폭넓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용들을 캐치를 잘하지 한 번에 캐치를 잘해놓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거 인식하기 힘들어져요. 외우면 또 날아가고 외우면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설명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명이 좀 부과되는 결과 당연스럽게 조금 이제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들어갈 때 사례집에 이제 경제질서 관련된 사례를 좀 풀고 들어갈 테니까 사례집은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